안녕하세요. 입장료 내야 되나요? 아, 전시만 보실 거예요? 예. 네. 들어가시면 돼요. 전시만 보실 거예요. 그럼 전시 안 보면 또 뭐 있나요? 아, 2층 보시려면 원래는 입장료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아, 2층 보려면? 네.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 봐서 볼 때 그렇게 할게요. 예. 1시간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얼굴도 좋아지시죠? 네. 와, 완전히. 선생님 덕분에 한겨레기가 차도 그려봤어요. 아, 그게는 감히 무슨 곡이 웃었지만은 그래도 그냥 맹탕강당이 살아있네요, 그림이. 우와, 이게 몇 호예요? 300호? 이거는 우와. 경주 삼룡식이 삼룡식 우와, 너무 멋있다. 영화대에서 싹싹 처음부터 공정하는 안개를 집을 하다 보니까 네. 채색은 네. 그림을 써가지고 네. 그거 두 개만 써가지고 저기를 비워두니까는 훨씬 좋네요. 실제로 저런 남자가 있나요? 아 그런 그래요? 엄청 오래된 아주 유명한 남자 공장은 그냥 선생님이 진경산수 하죠. 예. 그 실제로 있는 풍경을 그린 그림이죠. 이게 다 스케치가 있어서 표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 다 못 걸어가지고 이제 수정도 있는데 스케치 작품하고 같이 주고 저희도 신경거래요. 와, 여기는 진짜 실경처럼 느낌이죠. 한계령. 한겨레는 많이 다녀봤지만 한겨레 그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려운 데였죠. 저게 전봉산 곰배령 쪽으로 넘어가는 길. 완전히 웅장하네요. 그 국립박물관에서 네. 남산을 본 그림이 이게 300호짜리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걸었어요. 이제. 전체가 어려운 이렇게 해서 이 길이 이렇게 이어진 건가? 너무 멋있다. 여기는 계곡. 지금 흘리고 서로 남산하게 흘리고 남설악. 흘리고 역시 그 설악산은 있고 겨울 풍경이 용서폭포 용서폭포. 그 선생님 덕분에 저 두 사람을 정경님으로 넣었잖아요. 내가 감이 못 났는데 오반 스케치 덕으로 근데 사람들이 뭐 그냥 봐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림하고 저렇게 매치가 잘 된다고. 들어가니까 약간 현대적인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요. 사람이 없다면은 옛날 그림처럼 이렇게 보일 텐데 사람이 들어가니까는 현대적인 그림으로. 약간 그런 맛이 있죠. 이래서 그러면 총 몇 점 전시하셨어요? 전체 중간은 53점쯤 되는데 53점? 네. 와, 이 큰 전시장을 선생님 혼자서. 그게 설악산 공룡문수네. 이게 범범, 이리 7호고 이게 칠형제로 신산대인데 이건 화천행선 쪽에서 천화를 하고 설악산은 그 금강산하고 오대산 사이에 있는 그 산간주곡이에요. 네. 그 육담 천왕선 선생은 네. 여기는 무화대라고 해서 불신이 있는 분이라 그랬고 이게 이 공룡원선이 우리나라 국립 그 공원 100경 중에서 제1경이 설악산이고 그 중에서 공룡원선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산을 보고 이렇게 붓터치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게 경이롭네요. 유화나 수채화라면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쪽 위에 이렇게 비워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처럼 우물로 그런 산이 펼쳐지는 그런 예. 느낌인 거. 좀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 50일 동안 전시하면서 이거 낮에서 공부를 많이 해요. 50일 동안 하셨어요? 여기는 뭐예요? 그런 바위가 있어요. 이제 이런 바위가 있어요? 양폭산장 위쪽에 있는 건데 나무가 기가 막히네요, 소나무. 소나무 맛이 있어요. 네, 아, 너무 멋있어요, 소나무. 필력도 제가 너무 동아미전 같은 데서는 소나무로 다 특산을 써요. 네, 소나무 너무 멋있네요.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자료를 보고 하세요. 근데 스케치한 거 하고 자료, 사진도 하고 뭐 사진도 동영상도 참고하고, 하고, 동영상도 참고하고. 그래서 크게 목탄으로 이 작업을 하잖아요. 스케치 가져온 거를 보고 또 다른 동영상이나 다른 거 요즘 뭐 이런 거는 신혼법인데 요즘 드론 같은 게 드론 촬영 같은 것도 지금 자료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럼 이제 무슨 목탄 작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밑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나는 바로 목탄 작업만 하고 바로 목 작업을 들어가니까 이거는 약간 어떤 분 과연 크게 표현 자체를 좀 확대한 거예요. 이제 좀 시경보다는 약간 이 좀 바이들을 좀 높게 그려서 좀 장대한 맛이 들게 하는 좀 실질적으로 이런 바위들은 이제 한국 산에서는 조금. 조금 중국의 장가계라든지 네. 그쪽에 그런 황산이라든지 그런 모습에 가깝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네네네. 그림 자체를.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뷰가 그 현장에서 스케치한 뷰가 아니고 약간 위에서 드론이나 이런 걸로 찍은 그런 뷰여서 저쪽 시골보고 저 뒤에 이제 울산바위예요. 울산바위 밑에 그 개조암이라고 가봤어요. 울산바위. 울산바위는 가까이는 못 가봤는데 많이 봤어요. 울산바위. 울산바위 밑에는 개조암인데 여기 사람들만은 흔들바위도 있고 이게 목탁바위. 목탁바위 속에 토굴이 있어가지고 그 옛날 선생들이 다 수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민원하는 그 스님들은 다 여기서 수행을 했어요. 경공 스님, 뭐 원효 스님 전부 다 이쪽에 거쳤거든요. 그래서 개조하면 서로 이제 수행을 마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인계한다고 해서 개조함이라고 했다. 이게 그 설악산의 흔들바위인가요? 네. 처음에 스케치에 여기 사람이 있는 것도 여기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절그림에 사람을 놓으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신선한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려서 사람은 다 빼고.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 스님이 하나 있어요. 되게 조그맣게 한 분 계시네. 얘가 100호인가요? 50호인가? 얘는? 요거는 80호 정도. 80호 정도? 큰 그림에 비해 보니까 엄청 작아 보여요, 80호가. 이 정도도 평소 큰 그림이죠. 그렇죠, 엄청 큰 그림이죠. 50호만 돼도 엄청 이건 크죠. 이제 저거 반대편쪽. 그러니까 이거는 마등강 삼거리, 마등강에서 보면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에 저쪽 이제 화천, 저 넘어가 이제 양양 또 저 끝으로는 속초가 되죠. 저 위에 있는 게 대청봉, 중청봉, 소청봉. 하여튼 설악산이 공룡새 정말 좋네요. 선생님 이런 작업하려면 작업실이 굉장히 커야 되겠네요. 예, 집 지을 때 아예 내 4층에 내 작업실 비슷하게 좀 크게 좀 만들어 놔가지고. 바닥에 깔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요, 화판 자체가. 세워놓고. 예, 판넬에 그 함석을 깔아가지고 그 위에 융을 덮어가지고 다 자석인가요? 자석을 그 청계천강 자석판에 뜬그런 자석을 다 붙여가지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화판에 붙이고 뭐 풀로 붙여서 하는데 자석에 붙여. 예, 자석으로 해야지 이 순지가 강한데 이 먹에 있는 거 아구가 들어가면 종이를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석으로 붙여놓으면 자석이 약간 밀려요. 그래서 종이에 그 손상이 없대요. 요것도 가을 풍경이고 요거는
소금 관계 보면 이건 멋있네요. 여기도 또 이 어반 스케치 덕으로 사람들 그림이 완전 좀 화려하네. 그림이 화려해요. 근데 저 정경인물이 있는 거 없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구조물이 있을 때 구조물을 그려놓고 사람은 없으니까 그 구조물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구조물을 안 그리면 네, 안 그렇죠. 되죠. 네. 그게 다리든지 출렁겨든지 그랬을 때는 반드시 정경인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도 이제 현대적인 그런 인물을 그리니까 훨씬 그림도 현대적으로 보이고. 앞으로 가서 내가 정경 공부를 더 해야 돼 이제. 이거 끝나면 등록해가지고 이제 또 일주일에 한 번.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그림은 그리면 이제 옛날 뭐 스님이라든가 옛날 사람들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파네방인 그러면 네. 그 소정 선생님도 맨날 그저 두루마기 입은 할아버지 뭐 네. 뭉치고 또 흑기 호남에서는 등급은 뭐 이렇게 네네네네. 노인네 뭐 그냥 아주 이제 이건 좀 아니잖아요. 훨씬 예. 새롭네요. 예. 전 소나무가 맛이 있어요. 저 사람은 막 그린 것 같지만은 그 질박하면서도 네. 어떤 그 소나무 거칠고 그런 기상이 좀 있는 거예요. 네, 아 좋네요. 이게 내연산에 있는 삼부연 폭포예요. 정재 선생님이 그 대표작 중에 이제 예능제식도 삼부연 폭포, 금강산 전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전시 제안을 받아가지고 내연산 한 3번 정도 갔어요. 지금 가을에도 가고 있는데 그 출렁교를 좀 오래전 만들어 놓은 건데 요즘 저 위에까지 데크를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저 데크만 걸어놓고 사람이 없으면 딱 위에 탱크 만들고 너무 많이 만들니까 자연을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와 크게 그려놓으니까 근데 지금 선생님 보기에 저 데크는 사람이 그래나 이런 게 괜찮냐고. 저기 위에 예. 위에요. 예. 근데 이제 약간 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그림이니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괜찮게 받아들이는데 이런 것도 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사진에 비해서 나무들이 크죠. 실질로 보면은.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적이니까 저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멀리 있는 소나무하고 가까이 있는 소나무하고 크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이렇게 그려야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도 저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경님이 이렇게 상당히 산사람들 다 그래요. 내노라고는 뭐 오래 한 원로 작가들도 인물 넣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반 스케치 공부를 하니까 인물 넣는데 뭐 자신감보다도 그냥 넣는 거예요. 그냥 넣어보니까 대단합니다. 인물을 넣으면은 무조건 좋아요. 못 넣어서 그 사람들 못 넣어서는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정빈이 그 사람들만 스님이라 놓고 뭐 그냥 그리고 또 대가들 그림 보면은 뭐 인물이 다 들어가요. 이건 중국의 신선역한 계곡인데 이게 그 4월 초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화이가 바람, 봄바람을 생각하고 물소리하고 봄바람을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보면 느낌이 나네요.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림은 괜찮은 거다 생각하는 거죠. 저 그림이 좀 거친 편이에요. 근데 이 정리된 선생님은 것보다는 큰 그림이 많네요. 작은 그림보다. 뭐 소나무도 무슨 촬영법이지 반촬영법이니 이렇게 뭐 정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내가 동화에 냈던 그림들은 왜 소나무 가지가 소나무 솔잎이 소나무 가지만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그렇죠. 등어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형을 떠나서 이제 하는 거예요. 돌아가 보죠. 와 이게 여기서 사진 하나 찍죠. 사진 작년 2022년도에 전시장을 받았거든요. 네, 1년 반 동안 준비했는데 22년, 23년 1월하고 문화원에서 4월달까지 나오셨나 작년에? 그렇죠. 예.
그럼 딱 1년 되네요. 예, 아까 1년 동안 좀 그 전도 준비를 했지. 1년. 선동계곡에 천하. 또 이게 선동계곡 1곳부터 9곳까지 있어요. 이게 제일 마지막 근데 이 전라도 쪽에는 이 정자들이 있으면은 보통 놀이를 해서 이제 숙박시설 없고 그냥 정자만 있는데 경상도 쪽에는 다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자 겸숙 조금 그 방도 있고 학생들도 가르치는 그런 정자 좀 달라요 이게 모양새가. 그렇죠. 보면 거연정이나 노월정이나 이런 군자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주 그냥 놀이만 하게 되잖아요 그냥. 근데 그 경상도나 쪽에 이런 정자들은 방도 있고 그 숙식할 수 있는 학생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서 좀 달라요. 울타리도 있고. 호남 지방에 전면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냥 다 개방돼가지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또 울릉도 많이 갔을 거예요. 이제. 울릉도. 예, 울릉도 와, 한 이것도 구도가 멋있는데요. 여름 정도 이제 스케치를 했었는데 한 4개 정도를 펴고 있는데 다 못 걸고 진짜 멋있다. 이 그림은 유화처럼 이렇게 좀 깊이감도 있고 두께감도 있고 가득 찬 느낌인데 하늘 요즘 수목도 변해야 돼 그러니까 예, 하늘도 굉장히 화려하니 수목의 장점도 살리고 서양의 풍경의 어떤 장점도 살리고 그래서 좀 평문에 보면은 제 그림은 이게 그냥 수목화가 아니고 수목 풍경화라고 내가 내 자신이 그러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두껍게 뭐가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풍경이나 이런 거는 이제 시대성이 있으니까 이런 지금 옛날에 울릉도는 아니죠 지금 2024년도 그림이 굉장히 컬러풀하고 현대적이고 아주 멋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반에서 배우던 것들이 수목화에 적용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반이 진짜 스케치인데 그게 매치됨으로써 오히려 더 신선하고 현대적인 어떤 시대성. 이 그림 진짜 좋네요. 이건 이제 북한산이 인수본, 만경대, 배운대, 노적봉, 북한산. 중에 북한. 이게 평창동 쪽에서 본 그림이에요. 평창동 쪽에서. 이게 이제 동장 방사들이 얘가 거기에 성곽이 이쪽으로 쭉 여기도 성곽이 이게 숨어져 있네 이쪽으로. 둘러져 있죠. 이게 수문적으로 쭉 있네. 잘 안 보이는데 다 있네. 자세히 보면 이제 성곽이 네네. 이 성곽이 뚜렷해 보면 그림에 재미가 없어요. 살짝 보이는 게 재밌네. 이거는 설경. 이거는 이 그림의 장점은 이런 것들이 다 1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무슨 고추려고 사회를 잘라니까 하지만 바위도 1필로 그린 게 최고예요. 수목은. 이런 것도 큰 터치로 그 맛이 한 터치로 뭐 다. 어떤 작가들 보면 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나는 딱 거의 다 1필로 이제. 네, 아주 느낌이 아주 좋네요. 이렇게 1필로가 밀어내는 그런 맛이. 근데 서울하고 그쪽에 수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좋게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저도 이런 수목화를 좋아해가지고 어반 스케치 할 때 많이 이렇게 조금 적용을 해요. 뭐 그쪽 저 진도 쪽에 뭐 당연히 수목화 접하고 했을 때부터 뭐. 일필로 이렇게 큰 터치로 해놓은 이런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반에서 내가 한 1년 반 거의 1년, 2년 가까이 그 선생님을 같이 했던 것들이 그림에 약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간 거. 저런 울릉도 풍경들이 서양화처럼 깊이도 있으면서 그 동네 이런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리타분하지 않잖아요. 네, 아주 재밌네요. 재밌고 볼거리가 있네요. 합천에 있는 환경인데 합천? 네. 소나들이 좀 거치죠. 실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네, 폭포하고 이게 잘 어울려요. 폭포의 어떤 기운차게 내려오는 물줄기하고 소나무하고 잘 어울리네요. 한라산에서? 성판악에서 본 거예요. 성판악에서 본 건데
이거 현장에서 그린 거예요. 성판악에서. 네, 성판을 그저 데크 있는데 이쪽에 네네네. 표지판도 있고 하는. 음. 그때는 뭐 별로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표고를 해보니까 네. 재밌는 거예요. 네. 소품이라도. 아, 그래서 앞으로는 어반도 요 정도 크기에 예. 펜을 안 쓰고 펜도 쓰지만은 예. 목도 소필도 같이 써서 네네네. 하면은 어반도 좀 새로운 맛이 그렇죠. 있잖아요. 큰 터치가 있게끔. 예. 선생님, 이런 거 잘 살리면 좋겠네요. 어반을 하더라도 붓터치가 펜 말고 이런 하늘, 이런 느낌을 잘 살리면. 의외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의외로. 예. 네, 의외로. 그거 재밌네요, 그게. 이거는 언제 그린 거예요? 2023년 작년에 네. 한라산 갔었어요? 네. 와. 이거는 이제 설명으로 저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한 건데 이제 한라산을 본격적으로 제주도 그림을 그려야 돼 제가요. 이제 유년시대로 했던 기억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는 좀 제주 그림을 그리려고 해서 이번에 제안도 좀 들어왔어요. 그쪽 현대미술관이나 이쪽에서 기획전을 한 2년 후에 정도 초대받으면 한 2년 정도 그림은 그쪽에서 전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수목에서는 호분을 써야 되는데 호분을 해서 아크릴을 썼어요. 백색 아크릴. 그러니까 이런 아크릴. 튼튼한 느낌도 있고 좀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같이 그런 게 공존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그릇 노가리 나무 이런 거는 그랬으니까 맛이 좋은 거예요. 그림풍이 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양하게 느낌이 좀씩 달라가지고. 전국 부안에 있는 이게 저 직소폭포야 이거. 직소폭포. 원래 직소폭포 일단은 직소폭포 유명한 폭포인데 나는 그 하단이 좋더라. 하단이 좋아서 하단 쪽을 강조해서. 멋있네. 하얀 물줄. 네. 설악산 그 수령동 계곡에는 쌍용폭포. 쌍용폭포가 이제 백담사에서 공정암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계곡이에요. 가을 단풍이 엄청 좋고요. 여기. 이거하고 이것도 좀 그림이 조금 다르죠. 이제 이거는 그 학양을 그렸던 건 좀 번짐을 강조하는 느낌. 근데 수목도 이렇게 칼라를 쓰니까 또 새로운 맛이 있어요. 이제 지금 이 정도면 컬러가 많이 들어간 건가요?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도 여러 가지 컬러가 아니고 단색화 비슷하게 네. 모노톤으로 단색화로 들어가면 그 컬러를 쓰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거부감이 좀 없잖아요. 여기 무슨 노란이 들어가고 파랑이 들어가고 이런 건 그렇지만 같은 톤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큰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노랑 빨강 들어가 버리면 되게 가벼워 보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수채화에서는 요즘 맛이 있겠지만 그 유화나 다른 서양화 쪽에서는 이런 맛을 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지의 수묵이라는 게 이런 맛을 내는 데는 상당히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명상의 쪽에 하는 데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그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눈에 보이는 거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걸 그려야 되는 것 같아요. 바위도 기가 막히게 네, 표현이 바위가 되어 아주 있고. 잘생긴 바위가 팔라고도 그러기도 하고